반갑습니다. 스마트 농부 이태서입니다. 지금까지 컨테이너 스마트팜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대부분이 지금은 이제 양액 제어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장에 관련된 그런 시스템들이 거의 이제 완료 시점에 와 있습니다. 와 있긴 한데 또 물론 그런 부분들은 또 제가 한번 더 이제 나눠서 이제 설명도 드리고 또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그런 스마트팜을 또 만든다고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이해가 또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쭉 지내오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뭐 아두이노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ESP32와 붙이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는데요. 한 달 정도,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르는데요. 아무튼 그 센서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경 재배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수경 재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다음에 pH와 그다음에 EC, 그다음에 뭐 나머지 뭐 CO2라든가 그다음에 뭐 가습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광에 대한 부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만 수경 재배이기 때문에 EC하고 pH 부분은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EC와 pH 부분은 생물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좀 주기도 하고요. 또 그것에 따라서 아무리 다른 환경들이 맞다고 할지라도 이 두 가지가 맞지 않으면은 또 그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pH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 나오는 이 제품인데요. 요게 아틀라스 사이언티픽이라고 하는 요 제품입니다. 그렇죠? 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요 제품입니다. 그렇죠? 요거요. 요거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해외발로 해가지고 요거를 신청을 해가지고 한 6일 만에 오더라고요. 와서 제가 받았거든요. 받아가지고 써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 작년 11월인가요? 11월인가 그때 받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지금 옆에 보이는 요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요게 세트로 되어 있어요. 세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뭣도 모르고 그냥 별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받아서 아마 국내에서도 아마 요걸 가지고서 아마 하신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는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방식이고요. 굉장히 미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아날로그 방식 하면은 이제 두 포인트. 그래서 뭐 4.0 pH 그 다음에 한 12점 pH에서 두 포인트를 잡아 놓고서 그거에 대한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낮으냐 또 높으냐 뭐 이런 것들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가 넘어오는 반면에 요건 디지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3포인트 되어 있습니다. 4.0, 7.0, 12.0인가요? 해가지고 그 3포인트로 맞추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세트로 시키게 되면은 지금 여기 옆에 나오는 것 같이 그래서 이런 형태의 3개의 그런 pH에 관련된 시약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측정을 해서 이제 이걸 세팅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요 하나 뜯어볼게요. 뜯어보면요. 요게 요런 식으로 옵니다. 요런 식으로 오고, 그 다음에, 지금 그림에는, 여기 보면은 요건데요. 요걸 보시면은, 그림에는 되게 커 보여요. 근데 실제로 받아서 딱 보시게 되면은, 진짜 엄지손가락. 즉,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더 큰가요? 그래서 굉장히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하고, 그 다음에 BNC 요 부분하고 같이 이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디지털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작죠. 정밀하고요. 다 좋습니다. 그렇죠? 다 좋은데 물론 제가 주의 깊게 안 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의 특성을 탄다는 것을 좀 생각 못한 것도 사실상 있는데요. 이걸 한 2달 정도 제가 고민했었어요. 왜냐면은 이걸 진짜 설치를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하고 이렇게 두 진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칩에서 처리를 다 하고요. 그냥 값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게 나오는 그런 어떤 볼테이지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pH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것을 가지고서 ESP32하고 연결을 시켜서 실제로 해보게 되면요. 그 pH라고 하는 값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값 자체가 굉장히 튑니다. 만약에 4.0 시약을 넣었다고 하면은, 4.0이라고 하는 그 시약 안에서 약 한 3.9 정도 나올 수도 있고요. 4.1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한 번은 4.1 나왔다, 한 번은 10이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막 튀어요. 이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설명에 의해서 이게 그 3포인트 해가지고 3점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4.0, 그 다음 7.0, 12.0인가요? 그래서 pH를 시약에 넣어서 측정해서 이 센서, 아까 보여드렸던 요 빨간 요 센서에서, 그렇죠? 센서에서 그 값을 저장하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값들을 거의 리얼타임이죠. 리얼타임으로 pH 값을 리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왜 사용하게 됐냐면요. 그 ESP32 같은 경우는 뭐 아날로그 신호도 있지만 디지털 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핀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게 기존의 성능이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그런 평도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대신 말고 제가 옆에 올려드릴 텐데요. DF 로봇인가요? 그래서 나온 또 아날로그 방식이 있습니다. pH요. 약간 길쭉한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아날로그 방식이고, 그 다음에 2포인트 정도 잡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해보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아날로그다 보니까 넘어오는 값이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정밀한 것이 정밀하다. 과연 무엇을 기준해서 정밀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측정기를 비유를 해서 측정을 해봐도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정밀도라고 얘기할까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디지털로 해서 하자라고 해서 요것을 이제 구입을 해서 실제로 그 해외 발주를 내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보면 레퍼런스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서에 따라서 요거를 다 세팅을 다 해가지고 거의 한 달 이상 고민했던 것 같아요. 거의 이것 때문에 진행이 안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EC는 측정이 되는데 pH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pH까지 완성이 되는데 이게 값이 막 튀니까 이제 이거를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가장 아날로그에서 좀 평이하게 좀 많이 쓴다고 하는 그 DF 로봇인가 하여튼간에 그 제품을 쓰다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건 접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사가지고 넣었는데, 센서 같은 경우는 한번 딱 꽂아가지고 그게 정확하게 나오면 참 좋은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꼬이게 되면은 이게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이게 센서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거를 받아놓고, 해외 발주에 받아놓고, 이걸 다시 AS를 보낸다고 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렵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여기 보시게 되면, 한 164 정도 달러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만만치 않고요. 그 다음에 해외 배송하면 택배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 제가 신청을 안 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기기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ESP32를 썼을 때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는데요. 어떤 그 전류라고 하는 부분들이 요거하고는 조금 좀 뭐라고 할까요? 조금 궁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정확한 원인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 같지 않고 또 아두이노하고 붙여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실제로요. 그래서 이제 아두이노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또 ESP32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라즈베리 파이도 똑같겠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원인을 찾으려고 분명히 설명서는 똑같이 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똑같이 갔는데 왜 이게 안 나올까?
그리고 이것을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좀 찾아봤는데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 해답을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저는 요걸 신청했습니다. 164달러짜리 신청했고요. 한 6일 만에 진짜 오더라고요. 6, 7일 만에 오더라고요. 오는데, 여기 보시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있어요. 베이직 EZ 인라인 볼테이지 아이솔레이터라고 있는데 이게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그냥 일반으로 그냥 신청하고 난 이게 뭐지? 나 이거 별로 필요 없는데 하고 그냥 넘겨버리게 되면요. 이거 신청 그게 빠진 형태로 이게 넘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어떤 디바이스에는 지금 여기 설명하는 볼테이지 아이솔레이터가 부착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만 고른 전류를, 그 다음에 얘가 굉장히 미세 전류 써요. 미세 전류를 그게 균일하게 만들어서 균일하게 이 센서와 함께 동작을 하는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값이 막 튀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그렇다고 하는 그 설명이 잘 되면 또 좋은데 그냥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부분만 딱딱 보잖아요. 그렇죠? PDF 파일도 있는데 필요한 부분만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내가 정확히 짰고, 그 다음에 세팅도 정확히 했고, 그 다음에 넘어오는 값들 보니까 막 튀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거의 한 달 반, 거의 한 2달 정도를 고생했던 것 같아요. 거의 사생결단 내고 제가 이것 때문에, 와, 진짜 회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못 짜나.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나 세팅해서 쓰지 못하는 그런 회의감과 자괴감 속에 정말 빠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인라인 볼테이지 아이솔레이터라고 해서 요 부분을 반드시 신청을 해야 돼요. 이게요. 그래서 잠시 제가 펜 한번 써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베이직 EZ 인라인 볼테이지 아이솔레이터 있죠. 여기 이렇게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를 그냥 신청하게 되면 저같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저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몰랐어요. 이게 보면은 이게 22달러 정도 돼요. 상당히 가격이 좀 나가는 편이죠. 그래서 22달러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요거를 주문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PH 서킷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를 하셔야지만, 이 지금 신청했던, 그렇죠? 볼테이지 아이솔레이터까지 오기 때문에, 정확한 그 값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또 PDF 파일 보면 이런 얘기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사실요. 그런 게 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냥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을 올려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대부분 DIY로 수경재배 시스템을 만드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요 제품을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요 제품을 쓰실 때 특히나 pH 센서 같은 경우는 다른 거 쓸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좋은 점은 이제 그 양액통에 아예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냥 어떤 거는 위 상단이 물에 들으면 안 된다 해서 노출시키면 안 된다 해서 스티로폼 같은 데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띄워놓잖아요. 지금 띄워놓게 되는데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아예 물 양액 속에 아예 집어넣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편리하죠. 사실은요. 그 다음에 정밀도도 높게 하기 때문에 요 제품을 아마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쓰실 때는 그거를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지만 받고요. 그것만 따로 주문해서 받으려고 하면은, 가격이 한 4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봤는데, 실제 이걸 따로 살라니까 한 4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배송비가 6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보다도 배꼽이 더 크죠. 10만 원입니다. 그렇죠? 10만 원 해서 그 부품을 받아서 장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걸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pH 센서를 쓰실 때 요것을 쓰시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 미리 잘 살피셔서 그것하고 연결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도 그 설명서 보면은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배선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볼테이지 아이솔레이터 있죠. 그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게 정확히 나오지 않고 그냥 선만 이렇게 빠져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어차피 데이터 선 나오고 볼테이지 그다음에 전압선 나오니까 그 세 개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럼 꽂으면 어차피 전류선 들어가고 그다음에 데이터 선 하나 뽑아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볼테이지 아이솔레이터가 있어야지만 그 정확한 값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요거를 보시고 요거를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그것과 같이 신청을 하셔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날로그 같은 그 DF 로봇인가요? 그 사이에서 만든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런 센서들이 굉장히 좀 좋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뭐 그거에 비해서 그렇게 아주 월등히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거까지 신청해서 받아서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된다. 저는 이거 거의 한 달 반, 거의 2달 정도를 정말 고민하고 갈등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좀 조심하시면은 폐지 센서에 대한 부분들은 뭐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진행되어 오는 그런 과정들은요, 또 그 스마트팜 제작 일기라고 한 란을 통해서 또 하루하루마다 만들어가는 그 내용들을 또 촬영을 해서 또 올려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제가 저의 기록물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또 제작을 하는 와중에서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고민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좀 나누고 하면은 저도 저에 대한 발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감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한 어려움을 또 쉽게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요 부분 한 달 반 정도 굉장한 시간 투자하는 그 내용인데요. 아무튼 요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요 간단한 센서지만 전 한 달 반 고생한 내용이지만 아무튼 요 내용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전 또 진행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만들어지는 그 내용들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